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0년 5월 13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거래대금 상위 700억 이상 그리고 등락률 7% 이상인 종목들하고 이 시간의 특징주 종목을 먼저 볼 텐데요. 일단 국동이라는 종목이 방호복 공급을 한다라는 계약이 체결됐다는 이슈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큰 이슈가 있었던 전기차 관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랑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만남을 가져가지고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관련해서 삼진 L&D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었고요. 그리고 여기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BM, 코스모 화학, 이 삼성 SDI도 그 관련해가지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YBM넷하고 메가MD, 그러니까 교육주인데요. 요즘에 그 이태원 클럽 사건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다시 재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학원 강사도 이태원을 갔다가 이제 추가적인 확진이 났다고 해가지고 해서 이제 학생들이 다시 학교를 개학하기에 좀 연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슈로 이제 교육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십자 MS라는 종목이 녹십자 웰빙이라는 회사에서 동물 실험할 때 태반 주사제가 코로나19 효능을 확인을 해가지고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MSCI 지수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이스트가 그동안은 거래가 정지였는데요. 거래가 이제 다시 되면서 첫날 이제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특징주로는 이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말라리아 치료제인 파라맥스라는 거를 이제 약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코로나19 임상 이상 승인이 났다 해가지고 시간의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BC월드 제약, 화일약품, 진양제약 모두 클로로킨 관련주로 해가지고 파라맥스 이상 승인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차트는 어제 미국 선물, 이 미국이 하락을 많이 해가지고 한 2%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그게 그 영향으로 코스피도 마이너스 1.28% 시가 갭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가가 0.95로 한 2% 정도 상승을 한 효과가 났는데요. 정말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진짜 전 세계 증시보다, 증시 어느 곳보다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모습이 정말 강하고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1.12%에서 시가 갭을 하락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장중에 이제 종가가 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전고점을 이제 뚫을지 말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정말 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계속 이 밑에 구간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제 예측이랑은 반대되는 모습이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겪은 게 이렇게 지수를 예측하고 이 시장에 다시 한번 겸손해야 된다라는 걸 한번 느꼈습니다. 일단 최근 모습은 정말 강하고 뭐 거의 V자 반등이라고 이제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V자 상승이. 그리고 환율도 어느 정도 지금 1220원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코스닥을 잠깐 보면은 여기서 전고점을 앞에 있던 전고점을 뚫고 갈지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지수 예측을 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측은 안 하는데, 일단 여기는 이제 뚫을지 안 뚫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이제 뚫으면은 여기가 낮은 구간이 되겠지만 일단 진짜 뚫을지 안 뚫을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오늘 상승을 했던 종목들 한 몇 개 정도 이렇게 볼 건데요. 보는 게 거래대금 이제 이 100억, 이게 100억이거든요. 100억 이상부터 범위는 없고, 그 다음 주가 범위가 500원 이상에서 10만원 이하인 종목, 주가 등락률 이제 이게 1% 이상인데요. 그러니까 종가 대비 1% 이상인 종목, 이게 그냥 양봉을 뜻해주는 겁니다. 1% 이상인 종목들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 50 종목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이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들을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가지고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상한가부터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국동이라는 종목, 아까 말했던 방호복 관련주였죠. 일단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고요. 1700억 정도 터졌고, 모습 자체가 되게 많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바닥권인 1350원보다 거의 1500원보다 지금 3800원이니까 2배 이상은 넘었죠. 강한 모습이고, 이제는 만약 내일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실 생각이라면은 제 생각에 매수를 하는 것보다 일단 여기보다는 여기가 되게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는 게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이
상한가봉이 나왔죠. 이 상한가봉이 나오고 봉 나오기 전날인 이 양봉의 아래 꼬리를 손절로 잡고 여기를 손절로 잡고 여기서 한 5%, 한 3, 4% 위에서 산다 생각을 하고, 만약 이게 3, 4% 위에서, 그러니까 손절가보다 3, 4% 위에서 매수를 했는데 만약 손절가까지 내려오면은 그냥 편하게 손절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려면은 한 2,700원까지 떨어지려면은 한 30%가 더 떨어져야 되는데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 며칠 기다렸다가 차라리 낮은 구간에 사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지금은 따라가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서 종목들이, 내일 매매할 종목들이 뭐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쭉 봐주세요. 일단 YBM넷 교육 관련주로 해가지고 원래 여기 월요일날 상승 크게 했었고요. 하루 정도, 화요일날 하루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고 나서 오늘 이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네요. 이게 제가 영상을 하나 주말에 올렸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그 3주년 취임사에서 이제 교육 관련돼가지고 이슈가 나온다 해서 영상을 찍은 게 몇 있었는데요. 종목들 테마별로 해가지고 뭐 5G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 교육주를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교육주 얘기했었을 때가 약간 다른 것들, 뭐 대복이나 시멘트, SOC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이제 주가 상태가 많이 높은 상태였다. 그런 시멘트죠. 이런 게 주가가 좀 많이 높은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매수를 하기보다 차라리 얘네들이 교육주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월요일날 시가갭이 한 11% 뜨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사기는 힘들었고 시가가 많이 떠가지고, 일단 근데 얘네가 일단은 강하게 갔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시장에서는 또 교육주가 좀 강하네요.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 종목도 좋은 종목입니다. 이게 자율주행차 관련돼 가지고 상승을 했는데, 계속 뭔가 저점이란 게 여기 저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라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죠. 저가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힘이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자율주행 관련주가 있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종목, 이게 MSCI 지수 편입이 됐는데요. 얘도 좋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에 원래 이런 박스권이 있었는데 이런 박스를 완전히 뚫어버렸죠. 뚫고 나서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메가MD도 아까처럼 YBM넷 따라서 가는 그런 종목이고요. 히스트가 오늘 이제 원래 앞에 거래 정지가 났었는데요. 이제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오늘 고가가 20% 상승했다가 종가가 8%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뭐 큰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현대리바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전날에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어떠한 이슈로 갔나 찾아보니까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상한가를 갔다라고 이렇게 뜨네요. 그리고 창의 에탄올, 이게 손세정제 관련주인데요. 오늘 뭔가 움직임이 좀 괜찮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얘도 계속 차트를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거를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은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왜 선을 그었냐, 여기 이 음봉의 시가 부근, 그리고 여기 윗꼬리가 다 저항으로 맞고 있죠. 저항으로 맞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종가가 이 윗꼬리를, 그러니까 저항을 받았던 이 곳을 종가로 이렇게 돌파를 해줬는데요. 돌파를 한 뒤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일단 이것도 넣어놓고 나중에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휴마시스라는 종목은 원래 여기서 1차가 나오고 일단 빠진 다음에 여기서 2차가 나오면서 2차 상승이 나왔다기보다 여기서 쌍봉으로 끝이 났어야 나는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이게 오늘 생각보다 강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윗꼬리가 이렇게 계속 달리고 하는 거는 세력이 터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이 고점에서 왜 많이 터졌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어떤 사람들, 뭐 개인이든지 뭐 세력이든지, 그러니까 매수랑 매도가 많아지면은 거래량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식에서 고점에서 거래량 터진 봉이 나오면 이제 매도를 해라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지금 딱 이 휴마시스가 그런 모습인데, 왜냐, 그러니까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세력이 위에서 팔면서 주가가 내려오는데, 그때 세력이 물량이 크니까 그 팔면서 거래대금도 같이, 그러니까 거래량도 같이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윗꼬리 달리고 이렇게 내려온 거죠. 장중에는 이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상승을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왔지만
이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뭔가 어느 정도 세력이 조금씩 팔면서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할 수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여기는 이제 높은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천당 제약도 금요일 날부터 17%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도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는 그래도 좀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좀 높아 보여요. 애니 능률도 교육 관련주인데요. 근데 교육 관련주 움직임을 보시면 YBM넷, 그다음에 메가MD, 애니눅률 이렇게 세 종목을 보셨을 때 대장은 이 YBM넷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거래대금 11일날 상승을 할 때 상한가를 갔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고가가 27%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 메가MD라는 종목을 보면은 월요일날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했고요. 그리고 모습 자체도 이제 오늘도 고가가 20%까지밖에 못 올라갔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YBM넷이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 교육주를 매매하실 거면은 YBM넷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JNTC 얘는 신규주죠. 그러니까 3월 4일 날 신규 상장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최근 움직임이 좋은 모습이네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계속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라색 선인 5일선을 계속 깨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예, 좋아 보이고요. 예, 좋은 것 같아요. JNTC는. 근데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차라리 떨어지면은 잡는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매수를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대우부품은 이제 수소차 관련주인데 오늘 이제 전기차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전기차랑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런 종목들이 다음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대우부품이나 뭐 풍국주정 이런 수소차 관련주들이 일단 움직임이 괜찮아 보입니다. 예, 괜찮은 모습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픈베이스, 이제 얘는 인공지능 관련주죠. 일단 일요일날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할 때 AI 관련주,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 주 중에 일단 오픈베이스가 그 취임사에 반응을 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오늘도 추가적인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줬네요. 그리고 모트렉스라는 종목은 일단 자율주행차 관련주죠. 예, 자율주행차 관련주인데 차트가 여기에 비해서 여기는 높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위에서도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저점이라고 하면은 3,300원이에요. 지금 여기 3,300원을 깨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옆으로 기어가면서 뭔가 의미 있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만약 이 종목을 매수를 해보시겠다 하면은 뭐 크게 그러니까 며칠 들고 가보겠다, 한 달이나 들고 가보겠다 하면은 여기 3,3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여기서 가깝게, 그러니까 3,300원에서 이 근처에서 사보겠다. 왜냐하면은 이 근처에 샀을 때 만약 3,300원을 지지를 못하고 깨면은 그 3,300원에서 손절을 하게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손실이 적게 날 수 있게 손절가에 최대한 가깝게 매수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일단 자율주행차인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움직임 자체는. 예, 녹십자 랩셀이라는 종목인데요. 얘가 혈장 치료제 관련주로 해가지고 상승을 했었고, 오늘 그 녹십자 웰빙이 동물 치료할 때 태반 주사제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라는 이슈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오늘 어제부터 해가지고 화요일부터 해서 오늘 이렇게 상승을 좀 나와주는 모습이네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는 이제 윗꼬리 이렇게 달았으니까 차라리 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보는 게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상승을 좀 많이 한 모습입니다. 이제 KM은 마스크 관련주였습니다. 마스크 관련주로 전날 시간에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일단 이제 시가가 뜨면서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스크 관련주, 이제 코로나가 다시 시작되면서 마스크 관련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다른 종목들 뭐 레몬이나 톱텍, 그리고 뭐 KM이 있으면은 이제 웰크론도 있을 거고요. 이런 웰크론, 웰크론도 있고 모나리자,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아직 뭔가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국일재지라는 종목. 국일재지는 이제 한동안 이제 거래량을 이렇게 거래대금을 7천억 터트리면서 제 생각에는 이 국일재지라는 종목 밑에 여기 21선도 있고요. 나쁘지 않은 종목으로 보입니다. 한번 여기를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이 박스권, 이 박스의 밑에서 손절을 생각하고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요. 국일재지는. NHN 한국사이버 결제인데요. 이 종목은 정말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에 언택트 관련주로 해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언택트 관련주들이 뜨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결제 이런 관련주들도 상승을 좀 하고 있네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애들도 아까 교육주였습니다. 하지만 움직임 자체가 아까 YBM넷이나 메가MD 이런 종목보다는 많이 약하죠. 그래서 별로 매수하는 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셀리버리라는 종목은 이 종목도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은 뭔가 올려놓고 옆으로 일부러 기어가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상승을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8만원? 8만원이 뭔가 의미 있는 그래도 지지선이 나오니까 여기 8만원을 지지를 생각하고 여기를 깬다면 손절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서 가까운 8만원에서 손절을 하더라도 손실폭이 얼마 안 되는 이런 곳에서 조금이나마 이제 낮게 사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매수하기에는. 그리고 풍국두정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두산 퓨어셀, 얘는 이제 두산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원래 모 회사인 두산이 두산 퓨어셀을 매각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슈로 해가지고 두산 퓨어셀이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까지도 거래대금이 일단 얘는 많이 터졌습니다. 터질 때 1,900억 그리고 3,900억 이렇게 터지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괜찮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하지만 이제는 여기 위에서 매수하기는 조금 이르다 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비케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유비케어는 이제 의료기기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밀고 있는 그 의료기기 관련주입니다. 근데 유비케어가 일단 상승을 되게 크게 했어요. 좋은 모습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개인들을 목요일날 거의 원래 고가가 23%였는데 종가가 마이너스 8%까지 떨어지면서 되게 개인들의 물량을 이제 많이 빼갔죠. 손절을 유도했고요. 그러다가 바로 다음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정말 이게 매매하기에는 참 힘든 종목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제 상한가를 가서 다음날에도 고가가 20%까지 올라갔다가 요즘에 이제 좀 단일가라고 해서 이제 30분마다 거래가 되는 그 단일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봉에서 거래대금 많이 안 터졌는데 또 얘는 일단 힘이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잡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MS 오토텍, MS 오토텍은 이 테슬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테슬라 관련주인데 나는 오늘 전기차가 상승을 하면서, 테슬라도 전기차죠. 전기차 상승을 하면서 이 종목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거 보면은 이 종목도 나쁘지 않은 종목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난 이런 종목도 눈여겨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수급도 이게 완전히 수급주는 아니지만 여기 4월 20일 날 상승을 할 때 개인이 올리긴 했지만 장중에 계속 이제 며칠마다 이렇게 외국인이 다시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얘도 아마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같이 수혜를 받아서 같이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산 솔루스라는 종목도 나쁜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대웅이 오늘 움직임이 그래도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밑으로 완전히 빠질 거였으면 이렇게 계속 빠졌어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여기서 살짝이나마 주가가 멈춤 현상이 나오고 더 이상 빠지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오늘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나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알코올은 아까 이 여기 창해 에탄올이랑 이제 같은 손세정제 관련주인데요. 근데 이것보다는 한국 알코올의 모습이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주가가 위에 있지만 위에 있는 만큼 이제 얘가 힘이 있었다는 종목으로 보여지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여기 위는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손절가를 정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동진 세미캠 얘도 좋았네요. 옛날에 일본하고 무역전쟁이라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서로 싸우면서 이게 불화수소 관련주였는지 아무튼 일본에서 불화수소 수출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수혜를 받고 갔던 종목입니다. 요즘에 많이 다시 살아나고 있네요. 현대로템 일단 철도 관련주죠. 일단 얘가 다시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봐야겠습니다. 얘랑 같이 봐야 될 거는 데아티아이가 있죠. 데아티아이도 철도주입니다. 근데 오늘 좀 많이 빠지긴 빠졌네요. 랩티노믹스 진단키트 관련주로 오늘 크게 상승을 크게는 아니지만 2%지만 이 위에서 이렇게 아래 꼬리 달리고 이런 모습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얘가 나중에 지금 여기 전고점인 27,000원 여기를 뚫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노엔텍도 오늘
상승을 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다우 기술, 그리고 다우 기술도 상승을 좀 크게 해줬네요. 크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위에 구간에서 잡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심해서 매매하시고요. 포비스 TNC라는 종목이 옛날에 황교안 관련주로 상승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다시 한번 상승을 크게 하고 이제 많이 빠지니까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으로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유니온 제약도 이제 혈장 치료 관련주로 해서 상승을 했는데요. 얘도 혈장 치료 관련주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괜찮은 모습으로 좀 보여요. 나중에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한 22,000원을 돌파하는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S맥도 혈장 치료 관련주로 얘가 좀 어느 정도의 대장의 모습을 좀 보여주죠. 그 한국 유니온 제약보다는 좀 대장의 모습입니다. 일단 얘도 계속 상승하는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니커 FNG 얘도 일단은 미국에서 이제 육류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마니커, 그러니까 닭고기가 대체가 된다 해가지고 그 이슈로 이 마니커 FNG도 상승을 좀 했었습니다. MC넥스 막 엄청 큰 의미가 있진 않네요. 모나미라는 종목, 이 모나미랑 그리고 SK 바이오랜드 이 종목은 일단 강한데요. 강한데 그만큼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와 있긴 합니다. 얘도 좋은 종목이긴 맞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좀 낮은 구간에서 사면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한국금융지주라는 종목 있었고요. 신일전자 이제 파세코가 대장주인데요. 근데 얘도 이제 위에서 이렇게 주가가 높은데 여기서 더 이상 밑으로 여기 깨지를 않고 여기 위에서 지금 주가가 놀고 있습니다. 박스를 그리면서 일단 어떤 움직임이 보여주려고 하는지 일단 지키고 있네요. 그리고 차 바이오텍도 이 위에서 아까 똑같습니다. 여기서 상한가를 수요일날 만들어 놓고 이 위에서 계속 버티고 있네요. 움직임 뭔가 세력이 잡아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넥신도 오늘 상승을 했고 바이넥스도 한동안 이제 상승을 좀 많이 했네요.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었다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박스를 만들고 이렇게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높으니까요. 에이프로젠 제약 나쁘지 않은 종목으로 보이고 일단 얘도 나중에 이런 데를 돌파를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2,400원 SFA 반도체주죠. 그리고 라운시큐어 보안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이제 취임사에서도 나왔거든요. 만약 그 문재인 대통령 3주년 취임사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면은 오른쪽 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그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눈여겨보는 종목은 일단 레몬이라는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마스크 관련주인데 얘를 눈여겨보고 있고, 그리고 신풍제약은 저희 그 회원님들한테 이제 여기 1차가 18,300원에 일단 샀었거든요. 사가지고 보니까 오늘 시간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갭이 이만큼 떠가지고 시작을 할 텐데 내일 시초가에 저는 매도를 아마 할 겁니다. 매도를 해가지고 아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거를 확정 지을 거고요.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지만 더 가는 거는 이제 저희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이제 버려둘 생각이고요. 그리고 토텍이란 종목도 레몬이랑 이제 레몬보단 좀 더 대장주죠. 얘가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종목도 눈여겨보고 있고, 초록뱀이라는 종목 제가 이제 DPC 원래 관련주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중국의 한국 콘텐츠 사업을 좀 잘 된다고 해가지고 이 종목이 상승을 좀 했었습니다. 일단 얘도 모습이 그리 나쁘진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종목 중에 이제 아난티도 얘가 움직임은 일단 좀 있었거든요. 여기서 일단 얘가 이렇게 높은 구간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는 어느 정도 매수에 대한 이제 근거가 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실 거면은 그래도 한 9,300원 9,300원을 손절로 잡고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종목으로 보여요, 아난티는. 일단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바닥이었습니다.